강선우 의원도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녹취록이 너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빠른 해결을 민주당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도 흔들리지 않고 이재명 정부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길입니다. 이번 강선우 민주당 의원 녹취 논란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1억 원이라는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보도된 녹취의 핵심은 돈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부터 당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더 정확히는 어떻게 움직이지 못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을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만들어왔다고 말해왔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공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들 모두가 멘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엄격한 시스템을 강조해온 정당에서 이런 형태의 의혹이 터지면 국민이 의심하는 건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입니다. 당의 이름이 의심받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공개된 녹취는 2022년 4월 21일 제8회 전국지방선거 공천을 하루 앞둔 시점의 대화로 알려졌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병기는 당시 공관위 간사였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보좌진이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꺼냈고 대화 중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울먹이며 호소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김병기는 돈을 바로 돌려주든지 사무국장에게 맡겨두든지 같은 말을 하며 사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인 2022년 4월 20일 김경 서울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후 당선됐다는 사실이 붙으면서 논란은 의혹 단계를 넘어 공천 결정과의 관계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런 대화가 오갔는데도 왜 결과가 바뀌지 않았느냐, 무엇을 근거로 그대로 갔느냐,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느냐, 기록은 남아있느냐, 공관이 다른 의원들에게는 공유됐느냐, 이런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이성대 기자가 비하인드 뉴스에서 지적한 대목도 결국 여기로 모입니다. 본인 보좌진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안이면 당사자가 원칙과 절차를 먼저 제시하고 자신이 해야 할 조치, 신고와 반환, 기록과 보고를 분명히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녹취에서 들리는 것은 해결의 설계가 아니라 감정의 호소에 가깝다는 비판이 가능해졌습니다. 저 점 살려달라는 말이 공관위 내부에서 어떤 의미로 들렸을지 국민에게는 또 어떻게 들릴지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공천은 당사자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공천 관리자가 감정으로 매달리는 장면이 남는 순간 공천의 공정성은 자동으로 흔들립니다. 이건 강선우 민주당 의원 개인의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쌓아온 공천제도 전체를 공격당하게 만드는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로 보면 의미가 분명합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과거 장관 후보 시절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져 낙마한 전례가 있고 그때는 지지와 응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돈 의혹이 얽힌 녹취가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만약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현직 장관이었다면 정부 전체가 동시에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관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의 얼굴로 기능하고 국정의제는 언론의 프레임에 끌려갑니다. 정책을 이야기해야 할 시간에 해명과 논란이 지면과 화면을 독점하면 민생과 개혁의 속도는 떨어지고 반대 세력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지층에서조차 정부 부담을 생각하면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반응을 두고 지지층이 너무 냉정하다고만 볼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지층이 정부의 리스크 관리를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다시 거론되는 흐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선거 국면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거취를 스스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처음 강하게 말했을 때 당 안팎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열을 만든다고 봤고 어떤 이들은 원칙을 세우는 시도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녹취가 공개되면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괜히 그 말을 한 게 아니었나라는 재평가가 등장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당 내부에서도 이미 리스크를 감지하는 신호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의심도 없는 인물이라면 당 안에서 굳이 그런 수준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이 먼저 나오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누가 맞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왜 내부에서 그런 경고가 나왔는지, 당의 검증 시스템이 어디서 작동했고 어디서 멈췄는지를 복귀하는 일입니다. 정치가 커질수록 중요한 건 개인의 감각보다 시스템의 내구성입니다. 최욱 앵커가 일파만파 퍼질 위험을 경고했다는 말도 가볍게 들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은 한 사람의 해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중은 이미 공천, 돈, 단수공천, 그리고 녹취라는 키워드를 하나의 서사로 묶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사가 형성되면 이후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뒤늦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정리가 필요합니다. 빠르다고 해서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빠른 조사와 빠른 결론, 그리고 그 결론에 따른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느린 조사와 미적지근한 대응은 늘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의혹은 커지고 당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언론은 매일 한 조각씩 새로운 의심을 꺼내며 연재처럼 보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전체가 함께 끌려갑니다. 일각에서 도대체 누가 녹취를 뿌렸느냐로 시선을 돌리려는 반응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레임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바꿔치기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가 유출된 경로는 따로 다룰 문제일 수 있지만 지금 대중이 묻는 건 유출 경로가 아니라 내용과 결과입니다. 누가 뿌렸는지를 먼저 따지기 시작하면 당은 진실규명보다 내부 색출에 더 열중하는 모양새가 되고 그 순간 여론은 결국 덮으려 한다로 기울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사실 하나보다 태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인지 문제를 숨기려는 태도인지 그 인상이 남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추적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의 방식은 단순합니다. 사실관계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 책임의 선을 분명히 긋는 것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건 최소한 출발점은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민감한 지점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 김병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 왜 문제냐면 녹취가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했다는 흐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보고했고 김병기가 그 내용을 들었으며 그 뒤에 단수 공천이 이뤄졌다는 시간표가 공개된 이상 당 차원의 조사가 강선우 민주당 의원만을 향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이 스스로 공천을 제도적으로 엄격히 관리해왔다고 말하는 정당이라면 들었다는 사람과 말한 사람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스템이 어떤 경로로 작동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스템의 문제로 굳어집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서 김경 서울시 의원이 공천받은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돈을 주고 공천받으려는 생각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돈보다 권력 감각의 문제로 보입니다. 공천을 앞두고 보좌진이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공관위원이 해야 할 첫 반응은 감정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규정이 먼저 나오지 않으면 정치인은 결국 정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서로 판단하면 조직은 흔들리고 흔들리는 조직은 언제든지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민주당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그래서 한 사람의 거취가 아니라 당의 체질을 보여주는 시험지가 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걸 빨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끝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덮으면 더 크게 돌아오고 정확하게 정리하면 오히려 방어력이 생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건 바로 그 방어력입니다. 정부가 일을 하게 만드는 방어력, 개혁을 말할 수 있게 만드는 방어력, 그리고 국민에게 적어도 저당은 자기 문제를 자기 손으로 정리한다는 신뢰를 쌓는 방어력 말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